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3월 1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5.84포인트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저가 매수세에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23억 순매도, 기관은 224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94.48포인트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12억 순매수, 기관은 1086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즉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제약과 바이오, 2차전지, 조선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3월 F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19일과 3월 19일과 20일 날 열리는데, 이 경계 심리로 지수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70원으로 마감했는데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발표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3월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시간 3월 19일부터 20일 FMC 경계감 등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오늘 아침부터 좋은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SD팜, 바이오넥스, 삼천당 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테카 바이오,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들이 이제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SD팜, 바이오넥스는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 금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물량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으로도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이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BGI와 계열사 MGI 그리고 컴플리트 지노믹스 이탁 연구개발 생산 CRDMO 이 서비스를 하는 우시엔텍과 우시앱텍과 계열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이런 바이오 기업과 계약 금지를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또한 중국 의료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도 계약 체결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또 이 18일부터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4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참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보령 바이오 오케스트라, 지타 아이 바이오 사이언스, CK리 제온 등이 발표 섹션에 나서고, ABO는 이번 행사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인 ABN401, ABN501, ABN202 등을 소개를 하고,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후보 물질, 공장 단위 생성 체계와 런치패드 서비스 모델을 추구한 DDC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셀트리온도 지난 15일 현지 시간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제형인 진펙트라 램시마 SC 미국 제품명인데요. 진펙트라를 미국 전역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풍이 일어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국내 리튬 3사가 볼리비아 연못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리튬 포스 상한가, 하이드로 리튬, 지오릴 에너지,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등 리튬 관련주 종목들의 일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전웅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플러스, 리튬 포스가 이제 3사인데요. 국내 리튬 3사. 이 볼리비아 정부와 이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볼리비아 연못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에 참가해서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연못 추출 사업은 리튬 포어스에서 이 전단키로 해서 향후 볼리비아 사업으로 인해 리튬 포어스의 리튬 추출 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전웅 대표는 이 3사가 남은 심사 단계에서도 실제 볼리비아 연못 현장에서 리튬 추출 기술의 독보적인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유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재정적인 규모에서도 자격을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볼리비아 염호 리튬 추출사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표는 밝혔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로 인베스트먼트 ETF 테슬라 대량 매수와 또 인도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소식 등의 LNF, 동원 시스템즈, 첨보, K엔솔, SK이노베이션, CIS, SKC, 삼화전기, 삼성 SDI,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등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펀드아크 인베스트먼트 상장지수 펀드 ETF가 테슬라 주식을 21만 6,682주를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3,521만 달러치로 이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작년 12월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 정부가 5억 달러, 약 6,660억 원을 투자를 하고 3년 이내 현지 생산을 약속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일부 전기차 수입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3만 5천 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최대 8,000대까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에 인도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 벌여온 노비 활동의 내용과 일치해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차세대 전지인 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단순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이 기술이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됐는데, 한국전기연구원 KERI는 이날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 이 박준우 박사와 성정환 연구원이 이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입도 제어 및 습식 합성 공정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또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스모그 유발 오염물, 매연, 이산화탄소 등 이 배출가스 제한을 며칠 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규제가 시행이 되면 전기차 판매가 현재 수준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고, 블룸버그가 이번 대책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과한 기후 대응 규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또 이 피스커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데, 파산 신청 임박 관측 속에서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파이퍼 샌들러는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고요. 목표가를 15달러에서 21달러 상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전지인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단순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또 우리나라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을 됐다고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가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 이 박준우 박사와 이 성정환 연구원이 고체 전해질 입도 크기 제어 및 습식 합성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황화 리튬 생산 공장 신설 MOU 체결 소식이 또 들리면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과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AI 인공지능을 통한 하드웨어 로봇 확장 전망 소식에 삼익THK, 아지네스텍, 두산 로보틱스, 영우 DSP, 에브리봇, 링크제네시스 등 로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 날 현지 시간에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이 공개가 됐는데, 영상에서는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반에서 사과를 건네주고 선반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규어는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지평선을 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이전의 로봇은 단순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통해 적용 영역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왜 로봇 주식이 비싼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지만 로봇의 AI화가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 어느 시점부터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며
감가상각에 갇혀있는 하드웨어 로봇 생산성이 무한을 향해 가고 또 내만 있던 AI가 로봇을 통해 몸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는 하드웨어 로봇의 수요 급증을 의미하고 로봇 주식이 비싼 이유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주요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 본격 추진 기대감, 그리고 에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다음 주 화요일날 상장 기대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아지네스텍은 또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GTC 2024 신기술을 지금 공개하는데 오늘부터 열리죠. 이 공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퀄리타스 반도체, QRT, 코리아 서키트, 아지네스텍, 오로스 테크놀로지, GST, 고영, PSK 홀딩스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이번 주 연례 반도체 컨퍼런스인 GTC 2024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 CEO의 기조연설에서 AI 및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차세대 B100 GPU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 B100은 현재 최첨단 GPU인 H100을 뒤있는 제품으로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하며 오픈 AI의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실행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자체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쿠다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중국 시장 전용 AI 칩인 H20 생산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AI 열풍의 수혜주라고 목표가를 또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을 하고, 또 시티그룹 또 크리스토 다니엘 애널리스트는 AI 익스포저가 늘어난 점, 브로드컴이나 AMD의 멀티플이 100%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마이크론이 프리미엄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력한 D램 가격과 엔비디아의 AI 시스템과 함께 출하되는 고가의 고마진,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량을 고려할 때 올해 3분기 가이던스의 상승과 컨센서스 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태웅, 화인베스트, 세진중공업 등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앞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 철강 노조 USW라고 부르는데, 미국 내 5개 노조가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조치를 했었고, 올해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핵심 지지층인 노조 측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또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반사이익은 제한적이지만 올해 대선에서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조선업 제재를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현재 미국은 장기간에 걸친 조선산업의 쇠퇴로 인해서 자국 내 함정 건조와 또 MRO 역량 또한 이 부족한 영향으로 이에 일환으로 이제 미 해군성 장관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조선사를 방문하면서 특수선 사업 수주를 통한 국내 조선업의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이 4,896억 원 규모짜리 VLCC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또 수주했다고 공시를 하였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2척 87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목표 135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AI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증대 기대감과 또 구리 가격이 작년에 4월 이후 최고치의 전력 설비, 전선, 온전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은 이제 일진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에코노에너지, 효성중공업, HD현대엘렉트릭, 우진엔텍, 일진파워 등 전력설비, 전선, 온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유니슨, 태웅, CS베어링, DGP 등 풍력, 태양광 등도 신재생에너지 테마도 부각이 되면서 또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한금속, 풍산, 이구산업 등 일부 비철금속 테마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AI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원격 근무와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확산으로 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AI 열풍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더욱 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에 따른 제조업 공장 설립 증가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석유, 가스 보일러가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보일러를 대체하는 것도 전력 수요 증가를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의 KI 변압기 상승세가 지난해에 이어도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선 사실상 확정 직후 북한 동해안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등의 방위산업 전쟁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i3 시스템, 풍상, 코츠테크놀로지, 하나, 대성하이텍,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웰크론 등 방위산업 전쟁 테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선을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여표가 거의 60% 진행되고 있는데 푸틴이 80.26%의 득표를 선두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 소식에 정치 인맥 조국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당이 26.8%로 더불어민주연합의 18%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대한 투표 의향은 31.1%로 조국혁신당과는 좀 오차범위 이내로 격차를 보였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 성향 정당의 선호도를 더하면 48.8%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조국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또 견조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원텍, 대웅제약,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또 우호적인 영업 환경 변화 속에서 실적 회복 국민 진입 전망 소식에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CJ제일제당, 제주맥주, 신성홀딩스, LG생활건강, 흥국 F&B, 대산 F&B 등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도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